굿닥터와 함께 건강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척추 질환, 예전에는 주로 고령층의 문제로 여겨져 왔죠.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 사이에서도 이런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연령대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척추 건강,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V는 물론이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생방송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빠르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장님과 1대1로 건강 상담이 가능한 상담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 매거진 또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척추 질환은 어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지 오늘의 굿닥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인의 허리 건강 지킴이 진한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척추 질환 환자의 연령층이 굉장히 좀 젊어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입증하는 실제 이제 조사 결과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밝힌 자료인데요. 네.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보니까 척추 질환자가 이제 전산에 이런 데 등록된 진단을 받은 환자의 그 명수가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 정도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4분의 1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많이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맞아요. 평균 연령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또 요즘에는 또 젊은 분들도 많이 진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 30대 분들의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정도로 지금 되고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요즘에는 컴퓨터 활동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목에서부터 이제 허리까지 다양하게 지금 질환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규 환자의 평균 연령이 거의 근 10년 동안 네. 평균 5살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지금 척추 질환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40대에서 이제 30대로 평균 연령이 낮아졌다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은 걸 의미하고 있는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 살펴보니까 척추 질환에 있어서는 안전한 연령대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그렇게 허리 아파서 고생한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대비도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척추 질환,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 종류부터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일단은 그 척추 질환에 대해서는
사실은 척추 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종류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겪을 가장 대표적인 질환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우선 이제 우리 정상 MRI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기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병원을 가면 다 MRI를 찍어라. 근데 환자분들은 꼭 MRI를 찍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근데 지금 MRI에서는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제가 모형을 잠깐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왼편에서 바라보듯이 지금 이제 척추 모양이 돼 있고 지금 앞에는 뼈고 뒤에 하얀 부분으로 쭉 내려오는 부분들이 네네. 이제 우리가 신경 물풍선,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물 속에 신경이 담겨 있는데 그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요 안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요 안에 관이 있어요. 네. 요 관이 저기서 하얗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저기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MRI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면 지금 오른쪽 사진과 지금 이 모양이 굉장히 좀 유사하게 네, 이거 되어 이제 있잖아요. 단면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진에서 오른쪽 편이 실제 저희 왼쪽이고요. 사진에서 왼쪽 편이 우리 오른쪽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발 밑에서 올려다 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지러워요.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단면이다. 네, 그래서 예. 가운데 부분에 이제 하얗게 물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점들이 찍혀 있는 게 신경 다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사진이 이제 정상적인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그 척추 질환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PPT가 나올 건데 여러 가지 척추 질환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걸로는 가장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척추관 협착증.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관이 여러 이유에 의해서 좁아진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요즘에는 이제 젊은 분들도 이런 디스크 증상이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터지거나 네. 이런 게 있어서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추세고 그리고 또 이제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추간공 협착증이라서 말이 조금 어려운데 네. 이제 우리가 뼈와 뼈 사이 공간이라고 해서 추간, 뼈와 뼈 사이 구멍이라고 해서 우리 신경을 나무라고 따졌을 때 가지가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옆에 부분에. 실제로 이제 가운데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가지가 나오는 구멍이 디스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막혔을 때 이 신경이 굉장히 고통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뜻 봐도 이 사진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뒤에 신경길이 하얗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다들 뭔가 좀 끊겨 있는 것 같고 문제가 그렇죠. 좀 있어 보이네요. 네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MRI 사진을 보는 방법까지 좀 살펴봤고요. 디스크와 협착증이 굉장히 좀 이렇게 증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디스크일까 협착일까 아니면 같이 있는 건가 오인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이 저는 협착증인가요, 디스크인가요,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네, 많은데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디스크와 협착증을 완전히 막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협착증이라는 거는 조금 더 넓은 범위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있어서 아까 그 길이 좁아지는 경우를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디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군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디스크는 실제로 디스크가 터져서 안에 내용물 같은 게 이제 좀 많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디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디스크는 그 안에 내용물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통증이 좀 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간단히 알아보는 거는 다리를 이렇게 조금만 올려봐도 그 신경이 이제 눌려 있는 상태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근에 뭔가 운동을 하다가 심한 허리 통증이 있었는데 다리를 올리려고 할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디스크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협착증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신경이 꽉 눌린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목이 좀 졸린다는 느낌으로 이제 신경이 좀 혈액 순환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조금 처음에 걸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걸으면은 굉장히 다리가 저리다. 혹은 조금만 걸으면 허리가 아프다. 혹은
어떠한 일을 좀 하면 허리가 아파서 좀 굽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좀 협착증의 가능성이 좀 더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큰 방대한 의미로 협착이 조금 더 이제 방대한 의미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디스크가 터져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상이 조금 더 달랐어요.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한번 들어보신다거나 또 이제 걷다가 좀 쉬어서 괜찮다 싶으면 이제 이거는 협착일 가능성이 좀 높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집에서 손쉽게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까지 살펴봤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 나도 허리가 좀 불편한데 이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 기다리면 그냥 좀 나아질 수 있는 건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